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바로 중국, 대만, 일본 군사 분쟁. 만약 터진다면 세계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 건 알아야겠죠. 다가올지도 모르는 2025년 국제사회는 어떤 경랑에 휩싸일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역시 중국과 대만입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겨왔고 2025년이 가까워질수록 이 주장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뭐 그런 거야. 이 원칙은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정책과 군사 전략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완전히 갖추려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수많은 정보 분석과 군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매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어떤 분들은 2025년을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지옥의 문이라는 표현 속에는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까지 내포되어 있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군 현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해군이란 공군력은 정말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어요. 항공모함 전단, 스텔스 전투기, 첨단 미사일 시스템 등 그들의 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대만을 겨냥해서 동부정부 쪽에 온갖 군사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대만을 압박하고 유사시 신속한 작전 수행을 목표로 합니다. 질적, 양적으로 대만을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치 거인이 난쟁이를 노려보는 것 같은 형국이랄까요?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며 실전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은 물론 주변국들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은 대만의 독립의지를 꺾고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그럼 대만은 마냥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만도 나름대로 필사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이름하여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가 몸을 웅크리고 가시를 세워서 적을 막아내듯이 대만도 중국이 침공하더라도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면서 외부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 비대칭 전력 강화입니다. 즉 중국처럼 대규모 정규군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작고 치명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해상 거부 능력, 즉 중국 해군 함정들의 접근을 막는 능력, 강력한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전차 작전 능력 등을 열심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방위 훈련을 확대하고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는 등 전 국민적인 저항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준비하는 겁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이 말이죠. 이 고슴도치 전략은 단순히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중국의 침공 비용을 극대화하여 침공 자체를 단념하게 만들려는 강력한 억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제일도련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시아 대륙을 둘러싼 섬들을 연결한 가상의 선인데 이곳의 방어가 미국의 태평양 안보 전략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이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팔아주는 건 기본이고 공동 생산을 추진하여 대만의 국방산업 역량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군과 대만군의 연합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실전에서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큰형님이 동생을 챙기듯이 말입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에게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형님이 언제까지 이 동생을 지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켜줄 것인지 그게 관건입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지원의 형태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미국의 오랜 대만 정책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대만을 더욱 명확하게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일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대만과 매우 가깝고 대만 해협은 일본의 주요 해상 교통로이자 에너지 수송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일본의 졸리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이 발언 파장이 정말 컸습니다. 중국이 발끈해서 난리가 났죠. 일본의 졸리비기 사태는 일본 본토에 직접적인 공격이 없더라도 일본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발언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즉, 동맹국인 미국이나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도 자위대를 동원해 공동 방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경고인 거죠.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해외 파병이나 공격적인 군사활동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자위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 미군과의 연계 작전 수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훈련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총리의 발언에 정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물론 관영 매체에서도 연일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죠. 보복 조치도 엄청났어요. 경제 제재는 기본이고 문화교류 끊고 일본 여행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죠. 실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일본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일본 영화 상영도 중단시키는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에 거대한 힘을 레버리지질했대 삼아 일본에게 경제적, 문화적 고통을 안겨주면서 내가 맘만 먹으면 너희 경제쯤이야 하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마치 성난 코끼리가 덤비는 것과 같죠. 이러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일본에게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럼 일본은 중국의 이런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손을 잡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요. 17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군사력을 계속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호주, 인도 등 다른 쿼드카드 회원국들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층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일본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일본의 안보 태도는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 전체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이자 안보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이후 국가들, 러시아,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마치 폭풍전야처럼 말이죠. 대만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교역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인 대만이 타격을 입으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이는 전 세계 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좀 더 써라. 집단 방위에 더 많은 기여를 해라. 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첨단 군사 장비를 도입하고 미군과의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내 어깨에만 짐 지지 말고 너희도 좀 들어라. 하는 거죠. 이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분담하고 동맹국들의 자율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응하려는 의도입니다. 국제사회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N G7 그리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양자 채널을 통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일 테니까요.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는 또 어떻고요. 난민 문제, 에너지 위기 등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일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점들이 있어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했던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그의 대중관계 정책 역시 매우 예측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강경하게 중국을 압박하다가도 때로는 자국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관된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중국은 트럼프의 정책을 시험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여부는 대만 해협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럼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라는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는 자칫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한국의 외교는 대단히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입장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국, 대만, 일본 군사 분쟁 만약 터진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라는 다소 무겁고 복잡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제 정세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복잡한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한 힘의 논리뿐만 아니라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약소국들은 더욱 현명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부디 아무런 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국제사회의 현명한 대처와 각국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